구독, 좋아요. 제발. 안녕하세요, 호치민한 사장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베트남 분들이나 베트남 우익 세력들, 이 영상을 보시고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한국인이 일으킨 범죄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상태이고요. 9월 8일 하노이에 있는 한인타운 미딩 에메랄드 아파트에서 발생됐던 일입니다. 30대인 이 베트남 여성은 이 에메랄드 아파트로 이사온 지 10일이 됐습니다. 아직 이 아파트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녀는 아파트 1층 상가에 있는 작은 마트로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30대 여성은 10대의 남성과 마주치며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대의 남성이 이 여성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10대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곧장 자신의 집을 향해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대의 남성도 같이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여성은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의 주민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후 자신의 층수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탑승했던 10대의 남성도 다른 층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30대 여성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 시선을 느낍니다. 이 여성은 그 시선을 느끼며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층에 도착해서 바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10대의 남성이 같이 따라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불안함을 느낀 이 여성은 서둘러 자기 집을 향합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이 남성이 자신을 따라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따라가지 않았고 종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함을 느낀 이 여성은 서둘러 자신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른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10대의 남성은 몸을 숨겨두고 있었고 이 여성이 집에 들어가자 그 여성의 현관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집의 비밀번호를 소리가 비슷한 번호로 누르면서 계속 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계속 틀리자 이 남성은 문을 열어달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베트남 여성은 한국말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아파트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이 남성과 수분 동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이 여성은 곧바로 자신의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남편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편에게 방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은 곧장 집으로 달려가 관리실을 찾아갔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CCTV 안에 나와있던 남성을 찾아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성은 한국인이었고 14세의 청소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연락이 됐습니다. 이 가해자 학생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아빠는 그 학생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따라갔는지,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이 내용을 그 학생의 엄마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 누나가 이뻐서 따라갔어요. 근데 따라간 목적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의 엄마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그 말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의 엄마는 피해자의 남편한테 계속적으로 사과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의 아빠는 현지 공안과 한국 영사관에 연락을 해서 상의를 하겠다라고 피해자의 남편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의 아빠는 14세의 어린 아이니까 선처를 해달라고 피해자의 남편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피해자의 남편은 그 사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학생과 양 부모 모두의 사과문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빠는 자신의 아들이 명백하게 범행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까지는 해줄 수 없다 라면서 거절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남편한테 이 정도의 일이라는 워딩을 수차례 했답니다. 이 내용은 피해자의 남편이 전화 통화했을 때 다 녹취가 돼 있는 상태고요. 학생의 엄마와 카카오톡으로 통화했을 때는 녹음을 못했답니다. 이 피해자 부부들은 영상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 온 지 10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 부부들은 이삿짐을 싸면서 이삿짐을 옮기면서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었을까요? 근데 이 부부는 이사 온 지 10일 만에 모든 꿈이 박살이 났습니다. 피해자 남편이 CCTV를 확인했을 때 이 학생은 범행이 성공하지 못하자 그냥 순순히 돌아가지 않았고 아파트 집 입구에서 현관문을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서성거리면서 아쉬워한 채 발길을 돌렸답니다. 이 내용을 안 이 피해자는 아무리 학생이고 어리지만 본인보다 키도 크고 등치가 큰 남자가 무서워서 보복이 두려워서 하노이에서 200km가량 떨어진 자신의 고향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진짜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가해자의 아빠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정도 일이라면서 이 사건을 폄하하고 치부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해자 부부들은 이 아파트에 이사 오면서 정말 많은 계획과 정말 많은 꿈을 꾸면서 왔을 겁니다. 근데 이 14세의 이 학생은 그 부부의 계획과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그냥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을 이 정도 일이라면서 치부를 해버려요. 그렇죠. 다 알아보셨겠죠. 14세고 우리나라로 치면 촉법 소년이니까 처벌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피해자한테 직접 했겠죠. 근데 그 가해자의 아버님은 정말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베트남이고요. 베트남에서 일어난 범죄입니다. 그럼 베트남 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 법을 보면요, 이 나라는요, 만 16세 미만인 사람도 강력범죄를 하면 형사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를 입히거나 강간하거나 재산을 강탈하거나 납치하거나, 이 나라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신매매, 재산 전유, 재산 강도, 재산 절도, 재산 파괴, 고의적인 손상, 마약 불법 생산, 마약 불법 소지, 마약 불법 운송, 마약 전유, 불법 자동차 경주 등등등 사회통념상 타인의 건강과 재산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16세 미만도 처벌을 받습니다. 가해자의 아버님, 이 사실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그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셨겠죠. 이 정도 일인데 봐줘라고. 본인의 아들은 본인한테는 소중하고 귀하겠죠. 피해자의 남편도 피해자가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가해자의 아버님,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피해자 남편이 사과문하고 그 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를 했을 때 여기서 마무리를 지셔야 됩니다. 진짜 물파 까지도록 무릎을 꿇으시고요, 손바닥에 피나도록 비셔야 됩니다. 본인의 아들이 이런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감싸려고 하면 그 자식은 올바른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버님이 이런 식으로 사건을 대처한다라는 거는 내 자식을 범죄자로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들고 싶으면 지금 이런 대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게 부모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또 한국영사관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지금 현재 사건 처리 진행 중이고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해자 부모님, 그리고 또 가해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십시오. 뭐 몇 년 지나면 잊어지겠지. 내 아들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선 모를 거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고 몇 년 동안 자숙하면 아무도 모르게 이 순간을 넘길 수가 있어. 그리고 내 아들이 크면 아무도 이런 걸 몰라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아들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 큰 범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안 한국 사람들은요, 모두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몸서리치게 지금 치가 떨립니다. 가해자 부모님들 카카오톡 지금 못 여시죠? 모든 단톡방에서 본인들이 지금 제일 핫 이슈잖아요. 심지어는 광고방에서조차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본때를 보여라고 그렇게 한국 국민들이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아버님, 아들 한국으로 보내서 적당히 이 사건 뭉개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뭉개질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덮는다고 덮어지겠습니까? 피해자는 평생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이 이 사건을 덮는다면 제대로 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히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가정, 피해자의 가정 둘 다 빠른 회복을 위해선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께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말로도 이 상처를 아물게 할 수는 없지만,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이 상처가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겨내라고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받으시고요, 이 상처 꼭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진심으로 부끄러운 호치민 안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